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학원 박형주입니다. 여러분, 기출의 적중률 분석, 이름하여 백캠의 기적 특강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늘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일여고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022년 2학기 중간고사 예일여고 2학년 수투시험 어떻게 봤나요? 특히 예일여고 친구들은 2학년 정말 암흑기죠.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 예일여고들은 알 거예요. 정말 무슨 일입니까? 네, 우리가 1학기, 2학기에 수원, 수투도 하나씩 들어가는데 1년 동안 확통, 그리고 이과는 기하까지. 그래서 우리 이과분들은 3과목, 문과분들은 2과목을 1년 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우리 아이들 수고가 많으셔요. 자, 특히나 올해 2022년도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수투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올림포스 고난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현강생들 보면 너무 안쓰러운 게 그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등급에서 한 3등급 초반 이런 친구들은 뭐 무난하게 풀겠지만 그 외의 친구들한테 정말 어려운 교재거든요. 그래서 막 해설지를 보면서 막 부득부득 열심히 하고 막 진짜 안쓰러워요. 그런데 뭐 수투만 그래요. 확통도 있고 프린트가 확통도 있고 프린트 및 부교재가, 그리고 기하도 기출의 미래라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부교재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이번 그 내신을 준비하면서 수능도 같이 준비하게 되는 그런 진한 효과가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부교재로 설정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두 번 가지고는 찝찝하죠. 그래서 막 2번, 3번, 4번 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가요. 우리 예일여고. 자, 2학기 중간고사 어땠는지 쌤이랑 총평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평부터, 그리고 중요기출 맛보기, 그리고 예일 2학년 시험 대비 전략까지 쌤이랑 짧고 굵게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 개수는 뭐 똑같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20개 전후였는데 객관식 12개, 서술형 7개입니다. 자, 예일여고 서술형 채점은 유명하죠. 우리가 예일여고도 그렇고 동명여고도 그렇고 이런 여고들은 서술형 채점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가씨들은 뭐가 중요하다? 서술형 쓰기를 평소에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출제 범위는 함수의 극한부터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 였습니다. 접선 전까지였고요. 자, 아까 쌤이 초반에,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일여고 친구들은 올해 참 고생이 많은데 올림포스 고난도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한 35그러니까 한 35%, 35문제 나오면 큰일 나죠. 네, 19문제니까요. 쌤이 대략 20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35%라는 것은 한 시험당, 한 시험지당 한 6개에서 7개 정도 출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림포스 고난도 보시면 7% 구간, 그리고 4% 구간, 요 두 구간이 정말 힘든 구간인데 그 시험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6개, 7개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1등급도 2등급도 3등급도 4등급도 5등급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부교재죠. 정말 해설지를 씹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풀고 들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쌤이 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왜 그렇게 올림포스 고난도가 되게 중요하냐. 자, 예일여고 객관식 12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림포스 고난도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자, 어떻게 변형됐는지 볼게요. 자, OAB라는 삼각형이 있고 그것이 원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 FT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정말 유명한 유형 중에 하나죠. 어떤 교점의 개수, 또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함으로써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주고 이 새로운 함수가 어디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따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모의고사에서도 그 고3 모의고사에서도 빠짐없이 출제되는 유형이죠. 자, 그것이 사실 올포고난도에서 OAB라는 삼각형이 있었고요. 그 삼각형에서 원, 중심이 0,0인 그런 원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R이라 하자. 그렇게 해놓고서 불연속인 점을 찾아야 우리가 FR과 GR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상황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보다 사실은 본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사실은
원 보실래요? 원의 중심이 0,0이었는데 원의 중심이 t,0이었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형광생들은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부교재를 씹어먹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쪽에서 뭐 하냐면 올림포스 고난도 변형 문제를 풀립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진 않지만 물론 상황이 연계되죠. 상황이나 소재나 또 어떤 개념은 뭐 그대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지만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숫자 그대로. 그래서 숫자 변형부터 시작해서 개념 원리 변형, 이런 각종 변형의 원리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제작한 변형 교재로 훈련을 이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이 문제를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다시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객관식 12번.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이 삼각형이요. 사실은요. 좌표평면을 찍어보면 무슨 삼각형이냐면 정삼각형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정삼각형이라고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정삼각형이라서 이렇게 O, 그 다음에 A, 그리고 B입니다. 정삼각형인 거를 빠르게 캐치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시면 세 변의 길이가 다 같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OA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 즉 60도니까 여기가 60도구나. 그래서 다 정삼각형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원을 지금 줬나요? t,0, 중심이 t,0이고 반지름이 1-2t인 그런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 하나 잡았을 때 이 정삼각형과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죠. 자,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점의 개수 따질 때 그 기준점, 어떤 기준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기준은 바로 OA라는 직선이죠. 이 OA라는 직선에서 언제 접하냐? OA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접할 때, 요 접할 때가 이제 첫 번째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기준은 뭐였어 또 그러면? 그죠. AB에 접하는 거. 그래서 AB에 접하는 거를 이렇게 AB에 접하는 상황을 이렇게 써볼 수가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그림 그렸을 때 원점을 잠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 접하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 접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과 2번일 때의 t값을 찾으면 그런 것들을 다 더하라 그랬죠. 그런 t일 때의 불연속이 되는 그런 t에서의 값의 합이니까 그런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헷갈렸던 친구들은 왜 이 두 개만 더 했는데 답이 안 나오지? 자, 바로 여러분도 찾아보실래요? 자, 우리 요 선분 말고 또 기준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어디일까요? 그렇죠. 아까 쌤이 얘기했는데 원점이요. 원점을 지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아까 여기를 접하는 그런 원이 이렇게 있었다 그랬잖아. 이 원을 다시 쌤 그려보면 원점을 안 지나죠. 근데 원점을 지나는 원. 자, 원점을 지나는 원. 원점을 또 지나는 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접할 때, 이쪽에 접할 때, 그리고 원점을 지날 때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쌤이 이제 원리만 얘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 상황, 여기에 접하는 거죠. 근데 OA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루트 3이었어요. 그래서 y는 루트 3x라고 설정을 하시고 루트 3x 빼기 y는 0과 그리고 중심이 뭐였습니까? 원의 중심 t,0이었죠.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는 2분의 루트 3t 이렇게 들어가시고 접할 때니까 반지름 1-2t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x자로 곱했을 때 요거 루트 3t 그대로 나와도 되죠? 왜냐하면 t의 조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값 버렸을 때 그대로 나오고요. 두 배를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넘기면 4 플러스 루트 3t는 2다. 그래서 t값이 4 플러스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아까 해봤거든요. 그래서 t값이 3개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 유리화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첫 번째 상황에서 유리화를 하시면 13분의 8 빼기 2루트 3이라는 t가 하나 나와요. 여기 하나 나오시고 자, 두 번째 또 해볼게요.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요 직선, 그죠? 요 직선에 접할 때였죠? 여기가 이제 60도였거든요. 그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데 1,0을 지나 그래서 요런 직선이 되고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인 t,0 사이의 거리가 역시나 1-2t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 t값이 똑같은 과정, 이 똑같은 과정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t값이 뭐가 나오냐면 세보니까 13분의 5 빼기 2루트 3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t값이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0,0을 지난다? 아, 누가? 원이 0,0. 그래서 이 원에다가 0,0을 대입하면 된다. 그러면 x값이 0일 때, y값이 0일 때, 그때 t값을 정리하시면 t가 3분의 1이 나와요. 자, 세 번째 t는 3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1번과 2번만 더하시면 절대 보기에 답이 없는데 3분의 1이라는 것을 추가로 더해야 돼. 그렇게 해서 정답이 몇 번 나왔냐면 정답은 2번 나온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는 기준점, 어디를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평소에 올림포스 고난도 부교재와 함께 더불어서 이 부교재 열심히 씹어 먹으셔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학교 기출, 학교별 기출, 또 올림포스 변형 문제,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시간 훈련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당연히 교과서, 어느 학교나 교과서가 아주 기본이다. 그래서 교과서 2회독 필수고요. 2회독 필수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 상황에 맞춰서 상위권이라면 1회독만 하고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2회독 하시면 되고요. 또 중하위권 친구들은 1회독, 2회독을 하실 때 그냥 전범위를 다 주로 푸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3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그 현강생들은 4번을 풀리기를 선생님이 이제 자꾸 강추해요. 그래서 막 코피 터지는 한이 있어도 3번, 4번은 풀어야 된다. 이게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과목별 선생님들이 다 자기 과목만 듣는 줄 알잖아. 근데 아니에요. 선생님은 알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을 잘 보시려면 3-4번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위권이라면 야,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 좋죠. 근데 특히 예일여고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이런 것까지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고난도 기출이나 또 오답노트까지 하시면 너무 좋지만, 우리가 부교재가 아닌 것들까지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방학 때 여러분들이 미리 선행하실 때 좀 진하게 공부하실 때 좀 선생님이 좀 강력 추천하는 내용이고요. 시간 훈련이요. 특히 이제 부교재를 열심히 푸시다 보면 답을 외워요. 그래서 왼쪽 어디에 3번, 막 어디 그 그래프 있는 기니디 문제는 뭐 5번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근데 외우더라도 이제 시간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문제당 2분 컷. 와, 올포 고난도 2분 컷. 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제에 이르르기까지 여러분들 거의 암기 수준에 다다를까지. 왜냐면 내신 수학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이 이제 늘 현강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완벽한 인간은 없다. 완벽한 인간은 없으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데 보시면 되는데, 뭐 2가지 이상 해당될 수 있어요. 실수형.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괜찮은데 시험만 보면 5 곱하기 2는 10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5 곱하기 2는 7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요. 막 기출 분석을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선생님 전 진짜 병신인가 봐요. 막 이렇게 본인이 자학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실수하는 경우가. 그 다음에 심약형. 아니 시험 문제만 보면은 막 바들바들 떠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왜 심약형은 내가 푼 풀이가 맞는지 의심이 돼. 그래서 그 다음 문제로 못 넘어가.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 내 풀이에 대한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평소에 마음을 담대하게, 마음을 강인하게 좀 여러분들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방법을 잘 연구하셨으면 좋겠고, 연구가형은 뭐냐면 이제 한 문제 꽂히는 교수님 같은 스타일. 내가 널 조져주겠다 이러면서 한 문제 꽂혀가지고 한 10분을 한 문제를 풀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저 뒤에 더 쉬운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건질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이 2-3개 정도는 더 있는데, 중간에 그런 게 좀 멈춰버리면 좀 훨씬 정말 마이너스 요소죠. 자, 그 다음에 블랙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정전이 블랙아웃이 되는 경우,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있잖아. 그래서 주의 집중을 조금 높여야 되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약점을 파악하시고 최대한 자기가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이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사실 심약형에도 조금 해당되고,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 심약형.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막 너무 이제 잘 보고 싶으니까, 원래 잘 보고 싶으면 긴장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좀 시험을
볼 때 좀 많이 마인드 컨트롤 했어요. 내가 진짜 내가 1타다. 아, 1타. 내가 1등이다. 내가 수학 1등이다. 내가 진짜 내가 문제를 풀어가지고 못 푸는 건 문제가 잘못된 거다. 내가 널 조져주겠다. 라는 마인드로. 그래서 조금 안 풀릴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너 좀만 딱 기다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1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컨트롤하는 게 부분이 필요하다. 예일 영어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올림포스 고난도를 가지고 부교재를 설정하셔서 선생님도 참으로 여러분과 같은 참담한 심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같은 똑같이 놓여진 현실 속에서 조금만 더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될 때까지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일여고 2학년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